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6월 14일 수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어제 이제 CPI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CPI가 예상치에 좀 뭐 부합하거나 조금은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제 시장이 상승 추세를 조금 더 유지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같은 경우, 지수가 일단 아침에 좀 당연히 CPI 발표 이후에 좀 슈팅이 나왔다가 순간적으로 좀 밀리긴 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또 다시 끌고 올라오면서 나스닥 1% 조금 안 되게 0.8% 상승 마감을 했고, 미국장에서는 이제 좀 눈에 보이는 종목은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엔비디아랑 테슬라. 엔비디아가 3.9%,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도 3.5% 정도의 상승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저 두 종목은 딱 이렇게 대표하는 종목이죠. 지금 전 세계 증시 지수 흐름 계속 추세는 좋아요. 물론 오늘 이제 뭐 CPI 나쁘지 않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FOMC가 있을 건데, FOMC는 이제 내일 새벽이겠죠. 근데 그거 뭐 발표에 따라서 방향이 좀 바뀔지, 지금 상승 추세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한번 꺾여서 좀 내려가나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피는 반도체가 대표격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2차 전지. 근데 이제 엔비디아랑 테슬라는 2차 전지고, 엔비디아는 반도체 지금 대장격을 하고 있죠. 물론 지금 AMD는 혼자 반도체 나머지 종목들은 좀 괜찮은데, AMD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3%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 일단은 흐름 계속 좀 이어가나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고 추세 자체는 계속 좋습니다. 다들 계속 올라가고 이제 슬쩍 조금 뭐 부담스러워 보이는 RSI에서 이제 과매수 구간 또 다시 진입한 게 있기는 한데, 이제 여기서 뭐 좀 더 치고 올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갖다 유지하다가 한번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그 매매 시나리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기는 하겠죠. 그리고 요것도 코스피도 계속 전고점 돌파하고 2600 돌파하고 2600 돌파한 게 엊그제 같은데, 또 정신 차려보니 2650 주변까지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이런 좀 대표격으로 갖다가 지수를 계속 견인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지금 이제 시장 개별주 장세죠. 개별주 장세이고 하다 보니까 그날 뭐 뉴스를 붙이거나 그날 좀 강한 종목들,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개별주 장세에서는 이제 그냥 지금 개별주 장세 플러스 지수 흐름이 좋다 보니까 저는 우량주들 움직임도 조금은 더 예민하게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CPI는 나쁘지 않게 25개월 내에 좀 최저 미증시 일제 상승 이런 뉴스가 있었고, 이제 요 CPI도 나쁘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FOMC가 금리 아마 인상보다는 동결 확률이 조금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금리 동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뭐 발표에 따라서 뭐 미국 증시 어떻게 좀 방향을 잡는지, 그리고 그것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도 같이 방향을 좀 잡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왜 자꾸 미국이랑 지금 싱크로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 지수가 뭐 잘 나가는 건 잘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 지수가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됐든 이제 반도체 섹터가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죠. 플러스 테슬라도 지금 12일인가 연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두 개, 그리고 그 두 개의 업종은 우리나라 종목 지수에 엄청 큰 영향을 보이는 애들입니다. 엔비디아는 반도체에 영향을 미치고 테슬라는 전기차 쪽 2차 전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유독 더 미국이랑 싱크로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PPI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 요거 핵심, 그다음에 이제 카타르 산업장관 방안 6월 15일 요걸로 갖다 이제 뭐 LNG선 수주 혹은 뭐 그린 수소 이런 정도 섹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뉴스는 어제랑 비슷하게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있던 뉴스 혹은 지금은 이제 좀 차트 관점에서 당일 뭐 어떤 종목들이 어떤 뉴스, 새로운 뉴스를 붙이면서 시세를 주고 하는 건 상관이 없기는 한데, 일단은 그 좀
개별 차트 관점이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나. 어제 이제 자동차 반도체 쪽이 좀 강했는데 혹시라도 뭐 엔비디아 치고 올라가면서 엔비디아 관련주나 반도체 관련주들 움직였던 애들 또 힘을 주나. 자, 그래서 이제 재건 같은 경우에는 6월 21일, 22일 런던 제2차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요 기대감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삼부토건이 시장에서 워낙 주도주여서 그런지 계속 좀 탄탄하게 힘을 주는 모습은 좀 보여주죠. 그래가지고 이틀 연속으로 여기 돌파하면서 20%를 좀 시세를 주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정이 좀 나왔으면 하지만 종목이 조정을 줄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에서도 또 2%, 그래서 차트 분봉상 이런 구간 지지 저항이 있었는데 일단은 또 2%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은 이제 2,800원 돌파하면서 3,000원 구간을 이제 넘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움직임 추세 자체는 워낙 강하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뉴스는 없지만 저런 기대감으로 재건 관련주들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는지, 삼부토건이 혼자 너무 잘 나간다 싶으면은 나머지 SY, DYD 이런 애들도 좀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자, 그 다음에 흑해 곡물 협정 또 이런 연장에 대해서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댐 폭발, 곡물 가격 급등할 거다, 댐 붕괴로 주변 농사 못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벨라루스 핵 배치에 대해서 다음 달 이제 7일에서 8일, 그리고 요동치는 설탕이나 원두값 돌아온 엘니뇨, 이상기후는 계속 존재합니다. 아마 이상기후가 이제 없어지진 않겠죠. 엘니뇨 이런 단어를 들은 지가 또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런 이상기후 매년 계속 작용을 하고 있고, 세계 식량 시장 흔든다 이런 키워드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면은 지금 이제 여름 이상기후가 막 하면서 거기서 이제 가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이제 가을 되면은 수확 이야기가 나올 텐데, 수확이 당연히 이런 이상기후부터 해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얼마 줄었다 이런 키워드를 붙일 가능성이 엄청 높겠죠. 아주 식량 이슈들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인도 밀값 급등의 사재기 차단, 15년 만에 밀재고 보유량 제한 뒀다, 이런 뉴스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 키워드들은 뭐 종목들이 일단은 최근에 이슈가 좀 계속 공급이 돼서 그런지 주가들이 일단 좀 강한 모습이죠.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이래요. 이렇게 좀 저점 쭉 올라가면서 고점은 갱신하고, 미래생명자원도 이런 자리 귀신처럼 좀 밑꼬리 달고 또 끌어올리는 모습이 있는데, 일단 누보, 뭐 한탁, 한일사료, 그 다음에 이제 설탕 시리즈, 그 다음에 천일염은 최근에는 조금은 오염수 이슈로 올라다 보니까 식당 쪽은 아니, 식량 쪽은 아닌데 일단은 이렇게 좀 밑꼬리 달고 시간에 슬쩍 끌어올리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차트에서 엄청 특색이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저점을 어느 정도는 좀 유지하면서 옆으로 기다가 뭐 이슈 하나 붙이면서 툭 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랑 이렇게 식량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AI랑 로봇은 그냥 간단하게 좀 차트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난 시리즈는 이런 구간들부터는 이제는 좀 부담이 덜한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솔트룩스는 좀 같이 내려와 주지 혼자 좀 시세를 슬쩍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의료용 AI는 뭐 루닉 같은 경우 10만원 요 구간을 좀 계속 지지를 해주는지, 앞에서 이런 저항 구간이 엄청 대놓고 뚜렷했죠. 그래서 어제도 10만원 주변에서 이제 5% 반등 나오고 또 10만원 버텨주는 모습이 있기는 한데, 요 구간은 좀 잘 지켜주는지, 시세를 얘가 더 줄 거라면은 10만원에서 95,000원 요 영역은 좀 버텨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뷰노는 이렇게 해서 정고점을 향해서 조금씩 슬쩍슬쩍 대금 붙고 있는데 일단 다시 3만원 밟아 넘어가는지, 그리고 의료용 AI 보온처 이슈 좀 붙을 수 있는 게 이제 인성정보인데 이 구간을 다시 넘어주나. 지금 차트 측면에서 계속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종목들 위주 종목들은. 그래서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이 구간 저항, 지지 저항 이 구간에서 계속 좀 버티고 땡겨 올리고 버티고 땡겨 올리고, 어제도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은 이 구간을 완벽하게 돌파하고 좀 자리를 잡나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는 이전에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종목이
끼가 정말 좋아요. 요즘 그런 이슈 악재만 아니었으면은 정말 베스트 종목이었을 텐데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래도 지금 최근 움직임이 워낙 좀 탄력이 있지 않나, 종목이 대놓고 그래서 좀 작업을 했더니 뒤에서 움직임이 계속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뭐 뒤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네이버 하이퍼 클로바 이런 것들, KT 하반기 쯤에 이제 출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KT 믿으면 상반기 중에는 지금은 뉴스가 없네요. 그래가지고 하반기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주가를 또 400달러를 돌파를 시켰기 때문에 일단은 이수페타시스 어제 시간은 2%였는데 좀 더 크게 더 뜨겠죠, 갭이. 그래서 일단은 요 종목은 근데 좀 변동성이 있기는 해요, 확실히. 요 앞에서 이날은 정말 좀 괜찮은 모습이긴 했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이 전부터 계속 좀 있지 않나. 엔비디아 따라서 MDS 테크, 아이크래프트는 어제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 뉴스를 다시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이제 GPU 얘네가 이제 그 엔비디아의 공급이 아니라 AI 인프라 뭐 그 엔비디아 부품을 뭐 공급하는, 뭐 사와서 공급하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요 종목이 뭐 좀 차트를 좋기는 한데 아마 저런 이슈들로 갭이 좀 많이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 주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0만원 버텨주면 베스트고, 밀리면은 밀리는 대로 나쁘지 않고, 요 앞에 어차피 매물대가 좀 계속 존재를 하죠, 이런 구간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코난 테크놀로지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만원 단위로 보면은 좀 부담은 덜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PG, 뉴로메카 관련 종목들은 이런 구간에서 이제 지금은 쫄쫄쫄쫄 또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뭐 특별하게 뉴스가 없었죠, 애초에. 그래서 얘는 내려오다가 혹시 첨단 로봇 산업 전략 이런 뉴스 좀 발표 나오면서 한번 좀 들썩이나, 그 이후에는 하반기로 좀 넘어가면서 그 로봇 이슈들 계속 좀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는 부분은 워낙 많기는 합니다. 뭐가 됐든 글로벌 기업들에서 계속 로봇에 대한 투자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대기업대로 다들 뭐 지분 확보라던가 뭐 협력이라던가 그런 식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 섹터랑 AI 섹터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 로봇 섹터는 AI 섹터랑 조금 결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AI는 지금 당장 상용화는 조금은 텀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매출 이쪽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 관련 주들도 계속 좀 묶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대해서 차량 회사들이, 기업들이 계속 좀 합류하는 움직임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인지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시원시원하게. 그래가지고 기분 좋으신 분들 좀 많지 않을까. 일단은 테슬라도 잘 가면은 2차전지 업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그넷 6월 미국 충전기 생산 본격화 6월 말에서 아마 7월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V2 양산 예정 등등. 그래서 전기차는 기본적으로는 2차전지 시장 자체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충전소 요 플랫폼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 이후에 나중에는 이제 폐배터리는 최근 좀 잠잠하죠. 그래도 이런 애들은 이런 구간에서 또 슬쩍슬쩍 같이 움직이는 모습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충전소 관련해서 테슬라 쪽은 이제 대형 채비 이슈 엮이면서 뭐 스틱 인베스트, 휴맥스 시리즈 이런 애들이 좀 반짝거리긴 했고, 그 다음에 V2 저 시그넷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우 플러스가 좀 대장격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일단 움직임을 한동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충전소 관련 종목들이 사실 좀 탄탄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매매하기 쉽지는 않은데, 이슈 자체가 조금 계속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국내 심사 통과 의료기기 미국, 일본 등 5개국 심사 면제 추진, 이런 뉴스는 나중에 이제 직접적으로 엮이고 하면은 의료용 기기라던가 관련 종목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요 뉴스로 뭐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사실 의료 AI들이긴 한데, 아무래도 고점에서 살짝 좀 조정 나온 상태에서 이런 뉴스 붙이면서 또 힘을 줄 수도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일단은 기억만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네옴시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이슈가 좀 나온다면은 이런 서류 입찰 이슈라던가 아니면은 네옴시티 투자 설명회 사우디 답방은 요번 달은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스케줄을 저는 계속 한 번씩 중간중간 체크를 해보는데 뭐 일단은 어떻게든 우겨 넣으려면 넣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 부분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지금 일단 미국 노선을 좀 같이 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이랑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 미중 갈등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사우디가 최근에는 이제 좀 중국 측에 우호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뭐 이전부터 바이든이랑 빈살만 이슈들이 좀 많기는 해서 뭐 그런 것 때문인지 아니면은 뭔가 좀 다른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미묘하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요 뒤에 이슈 자체는 뭐가 됐든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수주, 체결 이런 뉴스들은 언제든 좀 튀어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주가가 일정 구간에서 좀 안 밀리는 그런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있던 내용 중에 원전 방산에서 협력 강화, 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 접견 키워드가 있기는 한데 이 전에 있던 내용에서 뭐 그렇게 크게 발전을 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 저런 걸로 혹시나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움직임이 좀 좋기는 하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런 19,100원 이런 구간 넘으면서 뭐 2만 원을 향해 가나 그리고 나머지 원전 애들은 같이 덩달아 움직이는 모습은 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오염수 방류 오염수는 지금 뭐 시간에서 막 들썩 시세 줬다가 다음날 갭 뜨고 좀 밀렸다가 뭐 이런 움직임들도 계속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제는 이제 수산물 애들이 그 시간에서 또 이렇게 대장격으로 좀 부각이 되긴 했는데 일단은 이런 부각됐던 종목들 대장격인 종목들은 기억해 두셨다가 만약에 이제 또 많이 밀려고 하면은 2주 시운전하고 그 뒤에 결국에는 메인 방류가 또 이어지겠죠. 그때 돼서 또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단은 천일염도 같이 메인으로 갖다 좀 움직였던 섹터라는 거. 자, 그 외에 뭐 이제 중고차 시장부터 해가지고 뭐 정치 테마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관련주들은 일단은 단기적인 좀 악재, 총선 출마 안 하겠다. 그 내용이 나왔었고, 조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뭐 파면, 의결한 서울대, 요거에 대해서 뭐 총선 출마나, 이 키워드를 시장에서 좀 세력들이 이용을 어떻게 할지가 좀 궁금을 하긴 한데, 이 내용 자체는 사실 결국엔 이제 기자분의 생각이죠. 총선 출마하나라는 멘트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세력에서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 테마가 지금 대선 시즌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조금 껄끄러운 건 있긴 한데 혹시라도 어제 화천기계 이제 시간에서 좀 많이 밀렸지만 5,000원 위에서 뭐좀 기술적인 움직임 보여주나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외에는 지금 지수 움직임이 계속 좋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됐든 반도체랑 2차전지 이쪽을 좀 메인으로 둘 수밖에 없어요. 왜? 테마를 시장을 이끄는 테마 자체는 지금 뉴스 자체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지수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수 상승을 이끄는 우리나라 지수도 상승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게 돌고 돌아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랑 2차전지가 강했기 때문에 좀 움직이는 것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이제 SK 하이닉스 어제 엔비디아 측에서 뭐 샘플 이런 거 좀 얘기가 있었죠. SK 하이닉스의 또 러브콜 AI 90 엔진 엔비디아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뭐 부품에 대해서 샘플 입고 요청을 받았다. 이런 게 이제 반도체에 조금은 더 또 호재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부터 해서 반도체 어제 움직였던 종목들 여기는 좀 자동차 쪽이긴 한데 레이저 셀도 한번 슬쩍 같이 넣어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거 반도체 애들 해가지고 최근에 움직였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은 에코프로가 움직임이 최근 좀 심상치 않죠. 여기서 설마 또 전고점 돌파하면서 뭐 90만원, 100만원 향해 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75만원까지 또 올라왔어요. 어느덧 50만원짜리가 50% 올라왔습니다. 엄청 대단한 종목인데 그래도 일단 그날그날 좀 수급은 필요하지 않나. 그 다음에 뭐 삼부 토건은 뭐 그냥 추세 자체 저는 이건 좀 조정이 나오면 좋겠는데
조정을 줄 생각이 없어요. 그다음 레이크 머티리얼도 신고가 올라타면서 좀 버티는 모습. 테라사이언스도 이렇게 앞에 자리 좀 돌파하고,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자리가 조금 올라와서 그런지 종목이 좀 피로해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얘도 엔비디아 직접적으로 좀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 있지 않나. 석경 AT는 이런 자리를 좀 돌파해 주나, 좀 차트에서 눈이 가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 또 지수 좋고 시장 좋고 종목들 좋고 하니까 바로 또 신용이 막히네요. 코스모, 신소재, 윤성, FNC 등등. 그래서 이런 애들은 2차전지에서 좀 신고가 달리고 있는 종목이고, 백광은 어제 이제 뭐 악재 200억 횡령, 뭐 이제 작다면 작고 금액이 시총 대비해서 작다면 작은데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뭐 악재 크기도 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뭐 좀 차트 측면에서는 좀 시간에 뭐 하락까지 해가지고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종목이 좀 상승할 때 약했던 그런 모습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크리스탈 신소재도 어제 뉴스 없이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이 종목은 조금 더 가면 이제 또 신고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또 튀어 올라오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오늘은 정지네요. 최근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키워드에 대해서 괴물처럼 계속 상한가 분행을 했는데, 전고체 배터리 하니까 도요타에서 2027년 상용화 목표로 갔다가 전고체 배터리 실용화죠. 실용화 목표 있기는 한데, 자, 그래서 요런 애들 외에는 좀 밑에서 뭐 2차전지 애들, 저 우량주들 막 움직이고 좀 쉴 때 같이 또 순환매 돌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계속 많기 때문에, 나는 뭐 좀 폭 넓게 눈을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라이콘 같은 경우도 차트가 죽지는 않네요. 계속 좀 쌍봉 맞고 밀린다 싶더니 꾸역꾸역 쥐도새도 모르게 또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래서 눈이 가는 종목들은,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눈을 둬야 되는 종목들이 너무 많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니아는 아마존 이제 판매 시작했는데 물량이 이제 재고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다, 뭐 이런 뉴스를 부각시켜 주나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좀 차트 관점으로 갔다가 시장에서 볼 게 좀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 특이한 부분보다는 2차 전지랑 반도체, 지수가 뭐가 됐든 계속 좀 좋게 상승을 하고 있고, 지수를 끌어주는 그런 종목들, 기업들 계속 좀 탄탄한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2차 전지랑 반도체 요 카테고리 애들의 수급이 쏠리나, 그리고 얘네는 살짝 그 시속 게임을 엄청 심하게 하진 않는데, 에코프로가 막 미친듯이 가고 하면은 시원하게 2차 전지가 움직이면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힘이 좀 약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가 미친듯이 강할 때는 2차 전지가 약하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좀 덜하긴 한데, 요건 아무래도 2차 전지가 과거에 보여줬던 그 종목의 끼, 탄력, 시장에서 이제 광기,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힘이 쏠리는 건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얘네가 두 개가 지금 대장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수 계속 우상을 하고 있고, 지수 우상향은 얘네가 만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요 종목들 중심으로 나머지 애들 혹시 뭐 개별적인 뉴스 붙이나, 그리고 요런 애들은 계속 좀 조정 나오면은 저는 좋을 것 같은 그런 애들이긴 해요. 지수가 밀리면 밀릴수록 좋은. 그다음에 뭐 이제 식량 키워드는 언제든 지수에 대해서 좀 해치 역할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지수가 오늘 아마 좀 갭이 조금은 뜨지 않을까 싶은데, 지수 당일 추이도 한번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일 추이 내가 보기 귀찮다 싶으시면은 이런 좀 각 대표격인 우량주들 움직임, 최소한 종목들이 갭 뜨고서 거기서 외국인 매도세 막 미친듯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리나, 그거는 당연히 이제 지수에 좀 싱크로가 될 거거든요. 그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특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특이점은 얘네 두 개 중심으로 나머지는 이제 개별주다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장이 뭐 지수 좋다면 좋죠. 뭐 그날 나쁘지 않은 주도 한 개 두 개씩 조금씩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좋다면 좋은데, 또 이제 테마 좀 뭔가 새로운 게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